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또 만났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어제의 강의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도함수의 활용편 하고 있는데 그 도함수의 활용편의 마지막 부분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인데 또 이제 가볍게 단원 개요를 설명을 할게요. 결국 미분으로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아주 단편적인 대답, 단말마적인 대답이 그래프 그리려고 해요 라고 했어요. 화살표가 이쪽이겠구나. 미분으로 뭘 하려는데 그러면 나 그래프 그릴 거야. 못 그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내 눈으로 볼 거야가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이제 극대극소 어딘지도 알고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어느 정해진 구간에서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낮고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방정식 부등식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럼 얼핏 잘못 이 제목을 이해하면 미분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미분으로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미 고1 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삼각 방부등식은 이미 수1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어떤 방법을 추가하진 않아요. 그럼 미분하고 방부등식의 활용은 무슨 말이냐? 그래프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프적으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1 때 그 단원을 그냥 우리가 허투루 지나가기가 쉬운데, 고1 수학 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혹은 다시 찾아보면 2차 방식과 2차 함수, 거기서 시도하려는, 거기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해가지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고 뭐 인수분해하고 영대를 찾고 했던 게 알고 보니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 찾으려 한 거였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방정식을 그래프와 연결시키는 거지. 근데 그거는 x축이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으로 나가면 이 축은 허수아비고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을 서로 교차시켜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것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축은 뭐였는데요? 사실은 x축도 y = 0라고 하는 엄연한 직선 중 하나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확장하면 방정식의 결론은 도형과 도형을, 다시 그래프와 그래프를 이렇게, 이걸 이제 연립한다라고 하는데, 그래프와 그래프를 연립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려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 교점의 x 좌표를 다른 말로 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미분을 통해서 이제 못 그리던 3차 함수, 못 그리던 4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3차 함수와 x축이 만나서 근을 몇 개 만들 건지, 3개 만들 건지, 2개 만들 건지, 하나를 만들 건지, 또는 그 중에 양수 근은 몇 개인지, 음수 근은 몇 개인지, 근의 존재 유무, 근의 개수, 근의 종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그걸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해요. 0에서 3 사이에서 얘가 만나려면, 얘가 안 만나려면, 그걸 이제 근을 갖는다, 근을 갖지 않는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방정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등식은 요로 등호가 아니라 이런 기호, 이런 기호, 이런 기호,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fx와 gx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다항함수겠지. 그래서
그래프 결국 크다 작다 이 얘기는 높낮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높낮이.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좌표 평면상에서 더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높이 있게 되는 구간은 어디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fx가 3차 함수고 gx가 2차 함수인데 이것이 어디 생기냐 얼마나 생기냐 라고 했을 때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을 때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더 높게 있게 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3차 함수가 g보다 더 높게 있게 되는 영역 여기다 이걸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조절을 해서 야 이런 구간 안 생기게 해봐. 이런 구간이 생기지 않게 해봐 라고 하면 fx를 잡아내리면 되는 거지. 잡아내려서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쪽 구간은 사라지고 여기만 해가 되는 요런 조작질.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얹자면 이것도 다항함수고 이것도 다항함수인데 그러면 두 다항함수가 딱 fg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일부를 이쪽으로 넘겨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3승 더하기 3x 제곱이 2x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k다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를 그려서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늘 위에 있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왜냐면 곡선 대 곡선이니까. 그래서 아예 얘를 넘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얘도 넘기고 마이너스 3 이런 다음에 새로운 3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3차 함수가 k라는 상수함수보다 언제나 위에 있게 뜨게 있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해를 구해도 이 해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선택할 건가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요런 얘기가 이제 얹어지는 거죠,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분위기를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울 거예요. 이 단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뜻일까,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출제자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을 출제자는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역대 수능 미적분, 수능 수투 라는 단원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가장 빈출 단원 4점짜리 킬러 문항에 그냥 4점짜리 미적분 킬러 문항이 나온다 그럼 그냥 여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미리 좀 요 단원에 대한 긴장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는 파도 내가 고3 끝까지, 고3 마지막까지 여기를 물고 늘어져야 하는 단원이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볼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 보자. 제발 그러지 마. 에이씨.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3차 방정식이 지금 근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하고 요렇게 끝냈으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텐데 뒤에 4K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걸 그래프적으로 얘기하면 3차 고정됐고 2차 항도 계수가 0이고 1차 항 계수 정해졌는데 상수항이 미지수다 라는 얘기는 지 모양을 그대로 결정한 3차 함수가 위아래로 떠다닌다는 얘기입니다. K 때문에.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긴 애가
그럼 당연히 이제 K에 따라서 자신의 근의 개수나 위치가 좀 변화를 할 텐데, 양의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 이게 미적분 처음 배워서 내가 미분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맛을 느끼게 되는 류의 문제인데, 초반에 접하면 이제 좀 꺼리끼는 게 사실이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이 썼으면 하는, 사용했으면 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를요, 이 곡선 전체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무거워, 이게. 예? 예, 곡선이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3승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까지, 22 다 넘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요렇게만 하고, 이퀄 4k로 해서, 이렇게 분리한 이제 숨은 의도는 뭐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 이거를 y는 이라고 하지 말고, fx는, f 썼네? gx는 할게요. gx는 제가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이제 함수값을 넣을 게 아니니까 y는 4k라는 상수 함수로 분리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암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gx와 y는 4k의 교점의 x좌표를 저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해는 양수 쪽에서 해를 가질 수도 있고 음수 쪽에서 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뭘 하냐, gx를 얼른 그리는 거죠. 여기는 아무 미지수가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요 모양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명약 관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때 미분이 필요한 거다. g'x 3x 제곱 마이너스 12고요. 이퀄 제로 되는 점을 찾아보면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근으로 하는 g'x 이차함수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함수로 원함수 그리는 법,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중간에 0이 되는 애로 잘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극대 요렇게 내려왔다가 극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3차 함수 gx를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대, x 이퀄 2에서 극소를 가는 3차 함수가 바로 gx이다. 지금은 이제 구체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값도 집어넣을 거예요. 값도. g 마이너스 2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요. g 마이너스 2가 얼마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8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38이 나오고요. g2가 얼마냐 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와요. 그 말은 x축의 위치가 대략 이쯤에 있다는 소리죠. 왜냐면 요 높이가 6이니까. y축은 어디 있을까요? y축은 마이너스 2와 2의 정 가운데 있겠죠. 다시 말해,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자리에 y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f0의 값일 테고 f0이 아니라 g0 g0의 값일 테고 0 집어넣으면 22, 변곡점의 높이가 22예요. 여기가 6이고, 그리고 요렇게 그어보면 극대점의 위치가 38이고, 자, 이쯤 되면 정말 구체적으로 gx 다 그린 거야.
이제 내가 여기다가 4K를 걸게 되면, 4K를 이런 식으로 걸게 되면, 딱 보세요. Y축에 왼쪽에서 교점 하나 나왔죠? 이걸 음근이라고 해요. Y축에 오른쪽에서 두근 나왔죠? 이걸 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 4K의 위치에 따라 양의 실근의 개수를 내가 FK라 하겠다라는 거지. K를 1에서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며 1에서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며 그 개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게 질문이에요. 네, 해보면 돼요. 자, 4K니까 이게 꽤 펑펑펑펑 뛰어다닐 거라는 거지. 4의 단위로. 네, 그래서 K가 1일 때 어때? K가 1일 때. K가 1일 때 Y는 4에 가 있죠. 얘가. 네? K가 1일 때 4, 아니, 표시가 좀 그렇네. 하여튼. 예. Y는 4, Y는 4. 이게 K가 1일 때다. 그럼 뭐야? 양수근 없다가 되는 거야. 양수근 없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F1, F2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보면 F0은 일단 0인 거지. 양수근의 개수가 없으니까. 0개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K 이쪽에다 쓸게요. 4K가 6에서부터 38 사이에 있는 동안에 양수근은 계속 2개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요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38이 아니고 22까지요. 22까지. 여기가 경계점. 양수근 2개짜리 경계. 그래서 해당되는 K가 얼마냐? K가 2부터 시작해서 3, 4, 5까지예요. 이거 뭐 부등호 풀 것도 없어. 그냥 넣어보면 돼. 5, 4, 20이 마지막이지 뭐. 그러니까 2, 3, 4, 5 동안에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2 이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양수근은 1개씩밖에 안 가집니다. 앞으로 내내 양수근은 1개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하면 돼요. 나머지 1이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정도 되겠지. 이게 5개고 이게 5개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5 더하기 8 답은 1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결국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대상이 누구였냐? 이 GX를 하루빨리 그리는 거였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결국 그래프 문제다.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 문제다. 요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미분으로 그래프를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내가 도함수의 어떤 정보,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와 이게 다항식이다를 좀 엮어서 이해를 하면 전혀 그 계수를 모르고 실체를 모르는 4차 함수에 대해서도 그 개형에 대해 참이고 거짓인 말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4차 방정식 fx = 0의 근이라 할 때 물론 그냥 주어진 대로 쓰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이 정도가 정보에 다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4차 함수라는 다항함수의 개형을 내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야. 기대할 수 있는 개형. 이렇게 W 모양이거나 아니면 한쪽을 이렇게 뭉개서 극대와 극소가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거나 그것이 반대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이거나 아니면 요 뭉개짐이 또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그냥 변곡점만 살짝 가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완벽한 좌우 대칭의 모양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4차 함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걸로 삼는 거죠. 저 4차 함수가 x축과 최대 4개까지 만날 수 있는데, 최대 4개까지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기억번에 대한, 이건 이제 빌드업입니다.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가정을 했어요.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알파에서 그래프가 x축과 만나야 돼, 그지? x축과 만나야 돼. x축과 알파에서 이 2차 함수가, 4차 함수가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거나, 그거 말고는 이렇게 스치거나, 스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딱 포커스를 여기만 두면. 예, 이런 거 다 0이에요. 근데 이 중에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한번 0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걸 하나 보태서 요렇게 통합 조건?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는 사실은 이 수투를 조금만 한 바퀴 정도만 다 완결 지은 사람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아는 조건이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든 x축을 스쳐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다시 알파에서 x축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걸 뜻한다고요. 이 경우는 x-알파의 요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저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관통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잠깐 0으로 만들고 지나가는 케이스는 x-알파의 거듭제곱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3 이상의 홀수일 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x-알파의 제곱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가 제곱이든 3차든 4차든 간에 제곱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나누어 떨어진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그걸 이제 확장해서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의 곱이 0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베타가 0인 거잖아요. 그죠?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맞아요. 허근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f 프라임 알파가 0이었다고 하면 최소 저 fx 4차 함수는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알파에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쪽 그러니까 엉덩이 이 두 엉덩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쪽 엉덩이가 x축 위로 요렇게 떠야 이게 허근이거든. 그런데 뭐 있어? 베타가 또 0이 되잖아. 알파랑 다른 어떤 숫자 베타가 0이니까 얘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서 얘나 얘가 베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다시 올라가 버리면서 얘가 반드시 베타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허근을 가질 수가 없죠. 4차 방정식 최대근이 4개인데 이거 중근이고 실근 2개니까 3중근이고 실근 하나니까 4개가 꽉 찼잖아. 허근이라는 애는 꼭 혈내근으로 나와야 된다. 2차 방정식에서 배웠죠. 반대로 마찬가지겠지? 베타가 f 프라임 베타 0 하면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 위치 바꾸면 돼요. 그냥 똑같은 해설이고 그럼 둘 다 0이면 어떻게 되냐? 둘 다 0이면 우리가 어제도 한 바로 그 유형이 되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 중근 2개 4개 이미 꽉 찼어요. 허근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아요. 자, 이제 요런 것에 자신감을 좀 가지고 디귿번을 바라보면 디귿번에는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의 곱이 양수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두 녀석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0은 아니고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요거의 다른 말이죠. 뭐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파 베타가 이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 했는데 한번 대충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4개 중에 어느 하나가 알파야, 그지? 그 알파에서 여기를 알파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근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하다 만났으므로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랑 부호가 같을 방법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는 절대 베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절대 베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가 음수의 접선의 기울기로의 베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 4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 여기가 알파가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 하면 베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반드시 여기가 자신의 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왜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럼 어때? 예. 이거 음수근 만들려면 x축 위로 올라오는 구간과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야 되므로 허근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알파 베타가 요렇게 두 개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쪽에서 허근이 생길 수가 있지. 저기 x축 위로 올라갈 방법이 있는데 없어요. 이건 반드시 두 극소값이 다 x축 밑으로 내려와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조건이라는 게.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대단히 신기한 게 뭐냐면 난 고작 근 2개하고 4차 방정식의 근 2개하고 걔네들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 몇 개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게 개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4차 함수의 개형에 4차 함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기억내는 거 모두 옳다가 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고 원래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임의의 어떤 부등식에 대하여가 먼저 풀려야 되는데 그런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우선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이거 정의역을 주는 케이스인데 지금은 유형을 좀 여러 개를 보자는 의미에서 응용된 꼴로 먼저 왔습니다. 0에서 3 사이에서 fx가 gx보다 높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fx가 gx보다 높거나 같다. 그러니까 fx 3차 함수인 거 보이죠? 그리고 gx가 2차 함수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굳이 이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하자면 0과 3 사이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 이렇게 마치 그 연극 무대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데만 이렇게 열어놓고 커튼을 양쪽으로 쳐놓듯이 딱 커튼을 쳤다고 하면 너희들의 시선은 0과 3에서만 뚫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fx라는 3차 함수가 지금 k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으로 보일 텐데요. 예? 그 중에 일부만 내 눈에 보이겠지. 그 중에 내 눈에 일부만 보일 테고 여기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2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겠지. 그러면은 k를 서서히 올려서 요렇게 노란색 밑으로 내려가는 3차 함수가 없도록 만드는 마지막 k가 얼마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K의 최소값이 왜 나오냐면 K가 한없이 커지면 이거는 뭐 영원히 올라가 버릴 테니까 당연히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하얀색의 구간이 여기를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데 찾는 겁니다. 예, 고기가 마지막 순간일 테니까. 그거보다 내려오면 이제 노란색보다 아래인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왜 곡선 대 곡선으로 풀어야 돼?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저 부등식을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k 크거나 같다 5x제곱 더하기 2인데 이걸 풀어낸 부등식의 해 든지 이걸 풀어낸 해는 같거든요. 예, 이 해와 이 해가 동일 해라고. 어차피 동치 변형한 건데 내가. 예, 그래서 좀 더 내가 다루기 쉬운 그래프. 얘를 hx라 하고 얘를 y는 e-k라는 함수로 한 다음에 나 이제 hx 얼른 그리고 그것을 0에서 3 사이로 제한한 다음 e-k라는 상수함수를 거기다 걸어서 비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어제 배운 바에 의하면 hx는 미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그래프입니다. 왜 그럴까요? 5 x 제곱으로 묶이면 x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거는 자, 제가 그릴게요. 0에서 스쳤다는 소리예요. 0에서 스쳤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0에서 스친 i가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뚫고 올라간 자리가 3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절묘한 게 0과 3, 이거 간격이 3이죠. 예, 그러면 너희들한테 3차 함수의 특징 말해준 것 중에 3차 함수와 평행한 두 접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말해줬어요. 그럼 아래에다가 극소에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하나 긋고 생각해보면 접선을 하나 긋고 생각해보면 여기 만나는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그리고 다시 교점 해서 이 네 개가 합동이다. 그래서 미분이 필요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 둘, 셋의 간격이 모두 같은데 하필이면 그게 3이라는 거지. 그러면 변곡점 자리가 1, 극소점 자리가 2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단박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제가 그래프를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프를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나는 0에서 3 사이만 실수로 보일 거거든. 실선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커튼이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좌표 평면의 세상에 이 노란색 구간만 있는 거지. 그게 hx야. 그리고 그 hx가 e-k라는 상수함수보다 더 높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내려오면 되지. 어디로? 꼭지점보다 밑에. 극소점보다 밑에. e-k. 이걸 부등식으로 세우면 일단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2를 넣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5, 4, 20, 마이너스 20. 요 높이 마이너스 20이었어요. 그러니 e-k가 더 낮으면 된다. 마이너스 20보다. 넘어오면 k는 크거나 같다. 22보다. 그래서 이게 최소 값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높낮이 얘기하는 거다.
4번입니다. 4번 문항을 그 설명거리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이 디귿번 때문이에요. 디귿번 소개하려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고요. 자,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렇다네요. 예,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뭐가? 3차 함수가. 그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거 사실은 별 정보 아니죠, 이거는. 그 아래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아시겠어요?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f 프라임 3이 서로 같다. 무슨 뜻일까요? 이걸 그냥 프라임한 어떤 2차 함수? 2차 함수에 숫자 넣은 두 개가 서로 같더라 하면 맹탕이야. 이거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한 거지.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인데 마이너스 3과 3의 특징은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슨 뜻이? 변곡점이 y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변곡점이 y축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기억번 도함수 f'x는 x 이퀄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이제 빌드업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도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x 이퀄 0에서 자신의 꼭지점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도함수가 2차 함수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3차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의 높이와 3의 높이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을 한 거고, 그때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요 변환 지점, 여기가 극대값이니까 요 근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그럼 당연하게 나오는 거, 극소는 플러스 2에서 같겠구나. 이렇게요. 그 변곡점이 y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까지 극대, 여기까지 극소일 테니, 예, 요렇게 올라갔다가 변곡점 여기 찍고 요렇게 내려왔다. 딱 그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일 거라는 거예요. 예, 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f'-3과 f3이 서로 같다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을 텐데, 뭐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원래 변곡점을 원점에 두었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저 3차 함수가 내가 아예 모른다고 해도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라는 거예요. 이차가 없다는 거지. 예. 왜? 요 c만 없었으면 홀수함수. 그게 여기 원점에 변곡점을 두고 있는 애, 원점 대칭 그래프, 걔가 이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기억번 옳고요. 니은번도 옳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 극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고 극소값이 x 이퀄 2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니은번의 의미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f2라는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가.
그럼 fe, y는 fe, 이거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어디가 y는 fe냐면 여기가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f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어보면 극소점에서 접하고 왼쪽에서 음근 하나를 갖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옳은 얘기가 돼요. 자, 기역 니은까지는 별거 아니었죠. 디귿번, 저게 핵심인데, 디귿번을 정해로 풀려면 나 지금 여기서부터 한 바닥 풀어야 돼. 한 바닥 풀어야 돼.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뭐 못 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해봐야겠지만, 지금 가르친 바를 그대로 적용을 좀 시켜보자면, 이 마이너스 1, 콤마 f-1, 이 중요한 거는 f-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를 좀 알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변곡점이 0인데 접점을 마이너스 1로 하겠다는 거예요. 접점을 마이너스 1로. 그럼 내가 지금 그려는 접선의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간격이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이 함수의 어딘가와 만날 텐데, 그 어딘가와 만나는 자리가 극소냐? 그럼 모르지. 난 알 바 아닌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에서 0 간격을 2배 한 거라는 거예요. 2배. 한 데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얘를 떼서 3차 함수의 개요 특징, 어제 설명한 바에 의하면 평행선의 종류와 무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럼 평행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평행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교점이라고 하면 요렇게 자르고, 접점이라고 하면 요렇게 자르고, 이게 왜 이래? 이해하자.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그림을. 내가 마음에 들어 반대라서 안 되겠다. 3차 함수를 좀 성의 있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게 그려서 그래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완만하고 양쪽이 가팔라야 돼, 원래. 그러면 요렇게 내가 평행선을 긋고 요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교점, 여기가 접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다시 접점, 여기가 교점, 이렇게 그어주면 X축 선상에서 요 길이가 다 같다고 얘기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든 평행사변형, 요렇게 만든 평행사변형, 요렇게 만든 평행사변형, 요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이 모두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접이라고 한 자리를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긋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변곡점이 x 이퀄 0, 즉 y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소점이던 말던 간에 다른 교점은, 이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또 하나의 교점은 1, 2여야 한다는 거야. 그 2가 하필이면 극소일 뿐이지. 그래서 접선은 2, V를 지난다를 3차 함수의 개형의 특징에 의거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내용이었어요. 아시겠죠? 다음 5번은 비교적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바에 비해서는 쉬운 문항. 근데 뭐 어때야 쉽냐면, 이게 어때야 쉽냐면 머릿속에 4차 함수라는 것의 대강의 개형과 여기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동시에 뭐랄까 동시에 연상, 조건들을 동시에 반영해서 연상할 수 있을 때 쉬운 문제라고요. 자 보세요.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이라는 거는 일단 4차 함수니까 요런 모양이 기본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극소가 뭐 2개일지 1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 요런 개형들을 뜻하는 거다 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gx라는 애는 그 아이에게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 말은 뭐야? 접어 올리겠다는 뜻이죠. x식 밑으로 내려간 애를 접어 올린다. 그럼 접어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잠깐 상상해 볼 수 있는데 4차 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애를 이렇게 여기도 내려왔다고 치자. 이렇게 내려온 애를 접어 올렸을 때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원래 극소였던 애는 극대로 바뀌고 극소였던 애는 극대의 입장으로 바뀌는 거고 X축을 그저 관통했을 뿐이었던 위치들이 다시 한번 극소 값이 됩니다. 극소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접혀 올라간 파트가 뾰족할지언정 다 극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gx는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별로 와닿는 게 없죠. 그냥 뭐 1에서 부드러운가 보다. x 이퀄 1에서 부드러운가 보다 싶은데 G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뭐 그럴 수 있죠. G1에서의 함수값이 1인데 접선의 기울기도 1이더라. G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데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다가 요 말이 핵심이죠.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다 이러면 확 달라져요. 뭐냐면 극소라는 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애잖아.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가 부드러워야 돼. 지금 보시면 접어서 올린 애들은 다 뾰족해요. 미분 불가란 뜻이지. 제가 극소인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진짜 극소란 뜻이에요. 진짜 극소. 지 본연의 그래프에서의 진짜 극소. 부드럽게 스쳐 올라가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이겠죠. 극소니까. 부드럽고 미분 가능한데 극소가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G1도 0이란 뜻이죠. 이걸 동시에 반영해보면 요렇게 되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x 이퀄 1이 x축을 스치고 지나갔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나머지 파트, 나머지 두 조건 마이너스 1과 0에서 gx가 극소값을 갖는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극소가 한 개밖에 더 없다고 하면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극소가 세겠다는 얘기는 접어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접혀 올라갔을 녀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통과됐을 녀석이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0에서 접혔기 때문에 극소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죠. 자, 아시겠죠? 가와 나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반영하면 우리가 한 번에 fx 또는 gx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사실은 fx지 gx는 그걸 접어 올렸다는 것 뿐이고, 그래서 fx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때? 마이너스 1이 근, 0이 근, 그리고 1이라는 중근을 갖는 4차 함수가 되는 거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까지예요. 예. gx는 그것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의미가 없는 게
질문이 G2야, G2. 예, G2는 여기다가 2라는 함수값을 넣어서 요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G2는 F2와 같겠죠. 같은 양수니까.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이 맞다. 요거는 이제 비교적 쉬운 문항. 6번 봅시다. 얘는 사실은 여기 마지막에 극대값을 갖고 뭐 해서 지금 방구등식의 활용 얘기로 이제 읽을 수 있어서 내긴 했지만 실제 이 문제가 등장하는 이 유형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디냐? 미분계수와 도함수예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우리 거의 첫 번째 그 극한과 연속성 지나서 첫 번째 그 미분 정의하는 단원에 각종 개념서나 문제집에 보면 필수 예제로 등장하는 문항입니다. 하나의 유형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유형이기 때문에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얘를 풀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유형은 유형대로 이 유형은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라는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질 맥락이 없어서 그냥 빼버렸는데, 여기서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요 다음 단원에 할 부정적분이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핑계로 요 유형을 설명할까 합니다. 일단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희한한 식이 하나 등장해요.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을 하나 주는 거야. 항등식. x와 y가 등장해.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그러면 y는 무슨 f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f가 잔뜩 들어간 어떤 항등식이 하나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쓸게요. x-y equal fx-fy 더하기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풀었으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 주관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걸 정해로 풀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풀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지만 혼자 문제집을 풀거나 아무도 나의 과정을 보지 않는 시험, 수능이나 뭐 이런 걸 본다면 이 정해로 풀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서술형 주관식에는 써야만 할 정해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f'x의 정의를 그냥 써요. 뜬금없이. f'x의 정의를 갑자기 써.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그냥 나는 정의를 썼을 뿐이지. f'x의.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다고 쳐도, 자, 여기까지.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다고 쳐도 여기 있는 f 괄호 열고 x 더하기 h라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건데, 얘가 임의의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 더하기 h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x에는 그대로 x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있는 y 자리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 자리에 x를 y 자리에 마이너스 h를 넣은 결과가 오른쪽과 같겠죠.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그리고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x 제곱 h,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h 넣으면 마이너스 x h 제곱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미분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딸랑 배우고는 이 문제 유형에다가 도함수의 정의에 이걸 넣을 생각을 하겠니?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배우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있냐? 여기 fx와 fx를 지워줄 수가 있어요. 앞뒤로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h에 대한 함수식이 등장을 했는데 h분의 h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해보면 h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요렇게 파트와 요 뒷파트를 잘 생각해 보시면 h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 h분의 x제곱 h와 마이너스 xh제곱인데 h가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 그리고 나서 다시 h는 0이라는 극한을 집어넣어보면 드디어 0분의 0 꼴이 깨졌기 때문에 h에 0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만 날아가죠. 그럼 뒤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뒤는 마이너스 x제곱이 돼. 뒤쪽은. 그럼 앞쪽은 뭐냐? 앞쪽에서는 또 하나의 참신한 발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h를 뒤에다가 붙이고, 이 아래 분모에다가 갖다 놓고, 마이너스 h 분의 f 마이너스 h.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분모 분자를 통일시켰죠? 분모 분자를 통일시켰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h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h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 때 이거 볼래요? 뒤에서 빼기 0 빼기 f0을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빼기 0 빼기 f0. 아니 빼기 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f0은 뭐야 갑자기? f0은 여기서 얘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x에다가 0, y에다 0을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그래도 성립할 거 아닌가. 그러면 왼쪽 뼈는 f0이 되죠. 오른쪽 뼈는 f0 빼기 f0 그리고 다 0000 그러니까 더하기 0이야. 그러면 f0 지워지고 결론이 뭐예요? f0은 0이다가 나와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F0은 0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도 0을 뺀 거고 여기도 0을 뺀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 얘 뭐냐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니 이거 뭐냐?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꼴 아니에요?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 빼기 0분의 마이너스 fh f 마이너스 h 빼기 f0 f 프라임 0이라고. 이게 f 프라임 a의 정의이듯이 요 녀석이 f 프라임 0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요. 이렇게 때마침 나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f 프라임 0은 8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f 프라임 0은 8이다. 얘 8이었네?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 쓰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8이 돼요. 자, 중간에 뭔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시작과 끝을 이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작과 끝을 이으면 f 프라임 x 즉 fx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었다가 돼요. 결론이. 그러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라는 소리고 도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 2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에서 끝났네?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고 극대값 2루트 2고요. 아니 극대값을 갖게 하는 x 좌표가 2루트 2고요. x 이퀄 b에서 극소값을 갖고 극소값 어디야?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b는 마이너스 2루트 2, a는 2루트 2.
둘이 제곱하면 8, 8. 이거 답이 16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정해. 자, 이제 두 번째 할 얘기. 아까 말했잖아. 아무도 나의 풀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인강 한 번이라도 요 문제에 대해서 들었거나 돈 내고 학원 다녔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자습서의 맨 밑에 있는 어드바이스 팁, 꿀팁 이런 이게 좀 곁다리 얘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안 푼다. 예. 그 막 거창 이름 붙여서 뭐 편미분을 쓴다 막 이러는데 편미분 개념을 가져온 건 맞는데, 대학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가져온 건 맞는데, 실상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두 번의 스텝을 외워 쓰는 것 뿐이야. 거창하게 편미분 이러지 말고, 그냥 두 개의 스텝을 외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외워. 그냥 닥치고 외워. 스텝 1는 X를 상수 취급하고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한다. 이렇게. 뭐를? 저 등호의 양변을. 등호의 양변은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한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마치 대등한 두 변수인 것 같은 x-y가 있지? 근데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x에 3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안에 f 안에 3-y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뿐이야. 알겠어? 뭐 정확하게는 -y 플러스 3이 합성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y로 미분해. 그걸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y 안겨있는 애 그대로 놔두고 안겨있는 애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밖으로 빼라고 그랬으니까 예,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마이너스가 하나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식 만치 4개를 미분할 거야. 잘 봐. 잘 봐. 여기 똑같이 fx, fy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긴 f3, f3. f3 미분하면 얼마일 것 같으냐? 0이죠. 상수항이니까. 상수 미분하면 0이지. 근데 이거는 y에 대한 함수가 맞아요. y에 대한 함수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y가 되겠죠.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봐요. 얘가 지금 x 제곱 y? 아니야. 9y. 9y. x 제곱이란 계수를 갖는 y의 1차식. 미분하면 더하기 x 제곱. 요건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그러니까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라는 계수를 갖는 y 이렇게 되는 거죠. y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될 테니 거기에 계수 x를 곱한 거야. 맞아.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한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누가 선생님 근데 입장이 똑같으면 y를 상수 취급하고 x로 미분하면 안 돼요? 라고? 돼요. 돼야만 해요. 그런데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편해요.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하는 게. 왜냐? 이렇게 해서 x라는 변수를 남긴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y에다가 0을 넣을 거거든. 제발 부탁입니다. 외워둡시다. 당장의 다음 수업, 내일 했을 거예요, 내일.
예, 그러니까 외워둡시다. 첫 번째 스텝,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한다. 두 번째 스텝, 그렇게 된 y 자리에 0을 넣는다. 자, y에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y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0 되고요. 더하기 x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날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양쪽으로 보내서 뽑아낸 결과를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f'0인데 f'0 나에서 8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 좀 전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죠? 과정 생략하고 이제 이 내용을 원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거기다 편미분 막 설명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왜 고2한테 왜 편미분을 가르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방법론 2개 이렇게 하면 다 풀리니까. 로피탈의 정리처럼 로피탈의 정리 증명 안 하고 쓰잖아요 우리. 그렇듯이 얘도 그냥 저 2스텝을 외워서 쓴다. 왜냐? 맨날 유형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 큰 건 하나 했다. 사실은 미분계수와 더하면서 이거 안 해가지고 내가 조금 찝찝했어요 계속. 기어이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나올 문항들 중에 가장 어려운 녀석, 가장 고난도의 문항 하나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보면요. ft 곱하기 gt예요. ft 곱하기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갑자기 등장한 연속성. 그럼 예상되는 것은 연속성 문제를 출제할 때에 가장 빈출되는 고난도 문항이 곱의 연속성과 합성함수의 연속성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곱의 연속성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 고3이라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본 선수들이라면 딱 읽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끊어졌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으로 연속 만들어 달라 라는 뜻이고요. 아닌 게 아니라 다항함수 gx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항함수 gx는 무조건 연속이죠. 그러니까 gx가 연속이야. 그러니까 gx로 fx 구멍 난 데를 이렇게 다 메워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fx가 끊어진 함수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얘 정의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애예요. g 함수 값이 개수야. 그러면 개수라는 거는 1개, 2개, 0개, 3개, 4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치역을 바꾸고 싶을 때 1개에서 쭉 개수가 이렇게 루트 2개, 루트 3개 이렇게 올라갔다가 2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툭 바꾸죠. 툭. 이렇게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계단형의 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애다. 그럼 어디가 어떻게 끊어졌나를 알아보는데 그게 실근의 개수니까 이거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근의 개수가 4차 방정식이라요. 그러면 0개에서 최대 4개까지 실근이 등장하는 녀석이고 치역은 0, 1, 2, 3, 4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서 x는 1은 자동 포함이에요. 자동 포함. x는 1이라는 그는 자동 1개로 포함.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녀석의 실근은 0개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1개부터 4개겠죠. x는 1은 무조건 근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x는 1 빼고, 인수분해 귀찮으니까 빼고 이렇게 하자. y 이퀄 x 제곱 x 마이너스 3 이라는 그래프와 y는 t 의 교점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FT를 이걸 0 만드는 애니까 그 는 0의 오른쪽으로 t를 옮겨버리면 x제곱 x-3과 y는 t의 교점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 저 x는 1 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초기라서 그렇긴 한데 이 x제곱 괄호 열고 x-3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근, 실근 그 사이의 간격이 3이네. 예, 거의 외우는 아이란 말이지. 외우는 아이.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0에서 스치고 1에서 변곡점, 2에서 극소점, 3에서 통과하여 올라가는 3차 함수. 심지어 변곡점과 극소점에서의 함수 값도 다 외우고 있는 고3들도 많아요. 예, 변곡점은 마이너스 2, 예, 극소점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요 옆에다가 내가 가로축 T축을 놓고요. 예? T축을 놓고 FT를 여기다 그리겠어요. FT를 그릴 건데 아마도 세로축은 그 단위가 개일 거고요. 개. 그 개는 1부터 시작해서 2, 3, 4가 맥시멈일 겁니다. 그럼 그 t가 누군데? 라고 하면 t는 저 아래서부터 음의 무한대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t예요. 그럼 t가 음의 무한대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다? 그럼 이 3차 함수와 몇 점에서 만나고 있나? 살펴보시고 한 개죠? 한 개의 저 x는 1까지 포함해서 두 개. 예, 음의 무한대에서 두 개요 하면서 오는 애라고 이렇게. 두 개요 하고 오는데 그게 언제 그 두 개의 행진이 멈추냐면 마이너스 4에서 멈춰요. 그러다가 t가 마이너스 4에 딱 닿는 순간 두 개 플러스 1 x는 1 그러니까 3개가 되죠. 3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순간을 딱 지나자마자 요렇게 되면서 t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하나, 둘, 3개. 저거 플러스 1. 예. 해서 4개. 여기서부터 4개 이렇게 하겠죠. 언제까지? 0. x축이 될 때까지. x축이 될 때까지 0. x축이 되면 다시 두 개의 점 3.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인데 저 x는 1 포함해서 2. 아, 요렇게 깔끔하게 가는 녀석이네. 제 얘기 맞아요? 제 얘기 맞아요? 네, 요렇게 해서 틀리라고 내 문제라고. 이렇게 해서 틀리라고. 아, 최근까지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뭐냐면 아까부터 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x는 1 따로 떼서 플러스 1 할게요. 근데 여기서 둘이 만나는 근에 1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럼 중근이잖아요.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 t 이퀄 마이너스 2에 딱 가잖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 그래프가 자신의 교점을 1로 만드는 애라는 걸 알아. 그 위치를. 나머지 근에는 관심이 없는데
나머지 근에는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건 x는 1이 t 이퀄 마이너스 1 때 자신의 근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저 1이 플러스 1이 안 되죠. 그래서 근이 뻥 하고 뚫리면서 요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3개가 되는 거지. 4차 방정식인데 중근 하나, 실근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네, 여기까지 이제 잘 잡아냈으면 문제풀이의 90%를 넘은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된 노란색 그래프가 FT라고 할 때 FT의 불연속점이 몇 개? 하나, 둘, 3개. 3개의 불연속점. 그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에서 불연속. 그러니 이 불연속이 3개인 녀석과 곱해져야 되는 GT는 최소 자신의 팔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X축과 3번 이상을 만나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4승분의 gx는 0이 돼요. 무슨 말? 4차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지. gx는 최고차가 3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gx는 3차구나 이렇게요. 안 그래도 8 3개 필요했는데 딱 3차라고 지정해 줬으니 땡큐. 근데 3차라고 하기에는 미지수가 너무 많거든? 예. 그러니까 그 미지수를 이제 줄이는 거지. 하나, 둘, 셋. 요런 방식으로. 물론 반대로 지날 수도 있어요. 예, 반대로. 어쨌든 gx는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하자면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x 플러스 4라는 근, x 플러스 2라는 근, 그리고 x라는 근. 아니지. 마이너스 4라는 근, 마이너스 2라는 근, 0이라는 근은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죠? 그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를 나번에서 준 겁니다. 나번. g 마이너스 3은 6이다. 예, g 마이너스 3은 6이다.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a네요. 3a는 6이었다. a는 2였다. 됐나요? 결론 gx는 2배한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이다. 그래서 g1의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2, 3, 5 됐죠? 30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4점짜리 모의고사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함수, 그 문항의 단원 구분으로 하자면 연속성 단원이에요, 이거는. 예. 뒤에 우리가 미분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재반 지식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시 3학년 때 전단원 모의고사를 치는 거니까 그때 분류를 하자면 이건 연속성에 해당하는 단원이죠. 어쨌든 그러하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원이에요. 지금까지 그 증가감소부터 시작해서 방금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까지 단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떤 일관된 맥락, 그래프를 그리는 거구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일종의 맥락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퉁 뛰더니 물리기가 시작돼. 제일 싫어했던, 중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물리의 역학 문제가 막 나온단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데 사실은 얘 때문에 미분이 나온 거예요. 뉴턴의 직업이 뭐야? 물리학자잖아요.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거 쓰다가 미분 만들었다고 그랬죠? 프린키피아가 뭔데? 거기에 운동 재산 법칙 나오는 거야. F는 MA 나오고, 작용 반적 이딴 거 나오는 거예요. 물체 운동. 물체 운동이라는 게 뭐야? 얼마나 빨리 갔나, 어디에 위치해나, 내가 힘을 얼마나 줬나, 이런 거라고. 이거 하는데 수학적인 장치가 없어서 만든 게 미분이라고. 애초에 물리학에서 시작하네. 그러니까 일종의 헌정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뉴턴이 요런 식의 운동을 이 미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풀었다는 이제 마지막 그 단계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 관심 없잖아요. 예. 그런 관심 없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만 딱 하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라는 건 이제 기준점을 정하고 이건 수직선 선운동이야. 선운동. 그러니까 운동 그러면 너희가 수투에서 막 평면을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은 안 나오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수투에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건 좌우 너 입장에서 우좌 이 운동 아니면 상하.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자를 딱 갖다 대고 원점에서 너 얼마나 움직였어? 원점에서 너 얼마나 멀어졌어? 라고 하는 그 눈금을 표기하는 게 바로 위치예요. 위치. 예. X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 위치 X. 그리고 속도인데 이게 순간 속도예요. 평균 속도는 이미 구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그리고 가속도 A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려울 거 없고 딱 이 생각만 하면 된다.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 중 원함수라면 그 물체의 속도는 위치의 도함수이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그리고 가끔 가속도를 질문하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세요. 예요. 그 단원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야. 위치의 함수가 주어지면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이게 다예요. 그냥 딱 이거면 문제 다 풀려요. 실제로 중학교 때 그 과학 좀 좋아하는 애들은 이 식 외우고 있을 텐데 기억나요? V는 V0 플러스 AT? 이런 거 안 배웠어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안 하나? 이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안 하나? 미안. 중학교를 30년 전에 졸업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끝. 네, 끝. 그 봐봐. 지면으로부터 10m의 높이에서 초속 bm/s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어떤 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겠지. 이렇게. 네, 이런 운동을 하는데 내가 여기 t초의 순간을 딱 잡아서 요만큼의 자신의 위치를 xt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요거 10m.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x라 하면 이 말이에요. 저기 나와 있죠? xt 이거 괄호는 그냥 내가 쓴 거야. 쟤는 x라고 해놨는데 가 a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10이다 이거야. 나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래. 잘 봐. 빵 하고 쏘면 속도가 어디가 제일 빠를까? 내가 힘을 준 데가 제일 빠르겠죠? 우리 이거 많이 해보잖아. 이렇게 해보잖아. 그럼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제일 빨라. 그러다가 보여 여기? 요 부분 보여? 운동 방향을 바꿨지. 무슨 소리게? 속도가 0 됐다는 소리예요. 이거 잠깐 멈춰. 잘 봐. 봤어? 잠깐 멈췄잖아. 뻥이고요. 어쨌든 0인 순간이 있다는 거야. 속도가 0인 순간이.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는 바로 V가 0 되는 순간이에요. 속도가 0이다. 근데 이거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순간 속도? 예. VT는 얘 미분해서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식 6초 후 그 녀석의 속도가 0이다. V
6, 12, a 더하기 b는 0이다. 이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때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8m이다. 요게 28m래. 그러니까 x6 36a 더하기 6b 더하기 10 b 28이다. 끝났어요. 문자 2개씩 2개. 그때의 지면으로의 높이는 28m이다. 6초에서. 네. 그래서 이거 2개 풀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6 나와요. 예, 그래서 X 완성되고 10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얼마인가? 여기가 6초라고 했기 때문에 10초는요, 아마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일 거예요. 예. 근데 상관없어. 그냥 X에다 집어넣으면 돼. X에다 10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그 다음 20입니다. 20. 되겠죠? 이게 속도와 속도. 그 속도와 속도는 그걸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어려운데 해야지. 너희가 이제 실제로 수투 단원에 들어간다면. 그런데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 풀기는 딱 이거 3개가 다야. 끝. 이렇게.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미분 마치고 적분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마치겠습니다.